아까 용어 정의 다 배웠으니까 토지 등록단위 50페이지 펴보세요. 저 52페이지. 토지 등록 단위는 아까 뭐라 했지 이걸?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필지별로. 필지다. 요 필지란 뭐다? 인위적으로, 자연자 인위적으로 구획한 토지 등록 단위인데 이때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 법률상 개념,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 법적 단위다. 즉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야. 핵지와 구별된다. 학계로서 배우는 핵지와 구별돼. 법률적인 단위가 뭐다? 필지. 토지를 등록할 땐 필지 단위로 등록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제가 한 10년 전인가 인천서 강의해 주는데 대학원 나온 아줌마인데 한 필지 면적 200평입니까? 라고 하더라고. 한 필지 면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필지는 모양도 정해진 면적도 아무것도 없어. 생긴 대로 생긴 거예요. 인위적으로 잘랐다 했잖아. 그러니까 필지가 몇 평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평이란 거 우리가 농사질 때 한마지긴 200평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지적에서 말하는 필지란 정해진 면적이나 모양이 따로 없어. 생긴 대로 생기고 면적도 다 제각기예요. 우연히 똑같이 자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필지의 형상이나 모양은 따로 정해진 게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학생 특히 대학생 필지가 아직 뭔지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그럼 면적이 딱 정해진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개성이 다 있듯이 토지도 다 지멋대로 생겼어. 그래서 토지를 등록 단위가 필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가 있다. 이런 토지가 있어. 그럼 이걸 조사 측량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뭘 작성하느냐? 도면부터.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을 작성해. 이 도면 작성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도면은 그대로 이 도면 지적도라고 할게. 이걸 도면이라고 그래.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거. 지적도 이것을 도면이라고. 이 도면은 자 그냥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쓴다고 했죠? 그릴 때 줄인다. 일정 축척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아까 경계점 위치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 그리고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나온다? 경계. 그러면 이렇게 경계로 둘러싸인 인위적으로 구획한 일단의 토지, 이 폐쇄된 다각형,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를 한 필지다. 이렇게 얘기해. 한 필지. 알았어요? 그러면 1필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 기억해 줘야 돼. 뒤에 가면 합병 요건하고 90%가 일치해요. 그래서 합병이 두 필지랑 한 필지로 합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면 1필지가 돼. 그래서 성립 요건의 원칙을 정리해 줍니다. 6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 첫째, 1필지가 되려면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 지번 부여 지역. 아까 지번 부여 지역은 뭐라 했죠? 동일하리 이에 준한 지역. 지역이 동일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여기가 뭐 나성동이라고 했어요? 옆에 또 무슨 동이 있어? 그래. 세롬동이 그래 옆에 있는 거예요? 찍으니까 세롬동이 여기 나오던데 인터넷으로 자리. 이 건물 농협 건물 찍으니까 세롬동 뭐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보세요. 여기가 나성동이라면 여기 세롬동이 있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묶어서 한 필지 만들 수 있느냐? 한 필지 안 돼. 왜? 하나는 동 이쪽 동 하나 이쪽 동이기 때문에 지번부 서로 달라 안 돼. 나성동에 있는 토지는 이렇게 한 필지 만들 수 있고 세롬동에 있는 토지 한 필지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첫째 뭐라고? 지번 부여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두 번째 집안이 상호 연속될 것. 집안이 서로 연속 붙어 있어야 돼. 이 얘기는 자 이제 이게 하나로만 한 동이 되니까 지번 부여지 같다는 전제에서 나성동에 있는 토지 중에서 한 필지를 만들려고 봤더니 자 여기 있는 땅 일부 여기 있는 땅 붙여 한 필지 못 만들어. 연속이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지만 자세히 보니까 여기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여기 도로나 또랑 구거 등이 여기 자르고 지나갔다. 그럼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 땅과 이쪽 땅 묶어 3필지를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연속이 안 됐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 알았어요? 연속될 거.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토양의 성분은 문 삼지 않아요. 연속만 붙어 있으면 돼. 연속됐다는 개념을 너무 규모를 크게 잡으면 안 돼요. 지구는 하나인데 한 덩어리인데 연속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너무 개념을 그거는 요즘에 우주적인 기운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같이 지상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연속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집안이 상호 연속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용도 연속됐다면 지목이 같아야 돼. 이 지목은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토지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은 됐는데 용도가 달라. 예를 들어서 연속은 됐는데 이렇게 토지를 보니까 이쪽은 집을 짓고 여기는 벼를 재배하고 있어. 또는 농작물을 키우고 있어. 그러면 집을 지은 땅은 대 용도가, 이쪽은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묶어서 한 필지 못 만들어.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알았어요? 용도가 전체 용도는 같아야 돼요. 용도. 지목 용도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면의 축척이 같아야 돼. 도면의 축척이 동일할 것. 여기서 축척이라는 건 이 전체가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걸려. 좀 엉성하다. 이거 쉬는 시간에 작업 공사를 해줘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엉성해 진짜. 이거 사다가 해줘야 되겠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도면 전체의 축척은 1000분의 1이야. 그런데 심심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쪽 반은 1000분의 1로 하고 이 반은 500분의 1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해봤어. 그랬더니 땅은 일정하게 변동이 없는데 도면상에서 1000분의 1은 이렇게 됐고 500분의 1은 이렇게 되네. 이게 연결될까요? 한 필지 도면 이쪽은 1000분의 1, 이쪽은 500분의 1 이렇게 하면 도면이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모양이 왜곡되고 실제 모양 찌그러져 나와. 그러니까 1필지는 도면상에서 전체의 축척은 동일하게 폐쇄된 다각형, 이게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축척은 같아야 돼요. 축척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척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필지가 되려면 소유자 같아야 돼. 소유자 같다. 즉 소유자 다르면 한 필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필지에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부, 즉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토지면 이해 안 가면 아파트를 보세요. 안방은 내 거, 큰 방, 작은 방은 남편 거, 또 조그만 방은 애들 거. 이렇게 말로는 했지만 등기를 그렇게 개별적 등기할 수 있을까? 집에서 아파트를 남편 명으로 소유권 등기, 내 앞으로 작은 방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일물일권주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 일부분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합병의 원칙과 상당히 겹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두 토지 합칠 때 소유자 같으면 요건 한 필지로 만들 수 있어. 즉 한 필지 요건을 갖추는 거야.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합병. 합병 후에 몇 필지가 돼 이거? 한 필지가 돼야 합병이야 이게. 그럼 한 필지 되면 A 땅과 B 땅 합치면 왼쪽은 A 땅, 오른쪽은 B 땅. 한 필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필지 못 만들어. 전체 소유자가 같아야 한 필지가 되는 거야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1필지가 되려면 소유자 같아요.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 같다는 것은 소유자 한 명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 명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가 A, B 공유토지, 여기도 A, B 공유토지야. 합쳐봤어. 그럼 뭐가 돼? A, B 공유토지가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공유라면 뭐가 있어? 지분이 있어. 여기 A가 2분의 1 지분, B가 2분의 1 지분.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분이. 그럼 여기는 만약 지분 똑같으면 문제없는데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럼 A, B 구성 같은데 지분이 서로 달라? 이러면 한 필지 못 만들어요.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 중에서 소유자가 같다는 말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똑같을 때를 말합니다. 알았어요?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뭐까지 같다고? 공유 지분까지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야.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등기 여부가 같다. 등기 여부가 같다. 여부라는 말이 뭐예요? 여부. 등기가 됐느냐? 등기가 안 됐느냐?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를 예를 들면 요거 한 필지 만들려고 두 필지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들려고 봤어. 그러면 이게 자꾸 떨어져. 만약에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요걸 두 필지를 묶어서 한 필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등기여부를 보니까 여기는 등기됐어. 여기 등기됐고. 이건 등기여부 같은 거야 안 된 거예요? 같죠. 등기여부 같지?
여기 등기된 토지와 옆에 등기 안 된 토지를 한 필지로 만들려고 그래? 이건 등기여부 같아야 한다 같아요? 다르지. 등기 안 된 부분과 등기된 부분을 한 필지로 만들려고 그래? 등기여부 같아? 안 같아. 이쪽은 등기 안 됐어. 여기도 등기 안 됐어. 등기 여부가 같아야 안 같아요? 네, 이거는 안 된 거로 같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려면 이렇게 등기된 토지끼리 등기 안 된 토지끼리 한 필지 만들 수가 있지만 등기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나 안 된 부분과 된 부분과는 한 필지 못 만든다. 이게 뭐야? 등기 여부가 같다는 얘기예요. 1필지가 되려면 이 원칙 6가지 지켜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자, 축, 소, 등. 축.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축, 소, 등. 이게 1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나중에 합병 요건 또 나와. 왜? 이게 합병되는 거니까. 합병 제한 사유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원칙을 정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예외가 있다. 법률 공부하면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 이게 법원이에요. 예외가 있어. 예외라는 것은 원칙보다 더 크면 돼야 안 돼요? 원칙보다 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예외란. 예를 들어서 금년엔 담배 피지 않겠다 해서 담배 끊겠다 해서 그럼 피는 날이 말해야 돼? 안 피는 날이 말해야 돼? 안 피는 날이 말해야지. 3일 정도 참다 에라면 오늘만 예외 폈어. 그 다음에 에라면 오늘 또 예외 또 폈어. 그러니까 3일 참다가 열흘 폈네? 그럼 원칙과 바뀌어버렸잖아. 그래서 예외라는 것은 원칙이 크다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벗어난 걸 예외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칙을 정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예외가 있다. 예외는 다른 데는 예외가 없어. 다른 데는 예외가 없는데 요거 용도가 같은데 요게 예외가 나와.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용도인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예외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는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답이 있다. 논입니다. 논. 이걸 지목의 답이라고 그래. 벼, 미나리, 연, 왕골 등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서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그래요. 물을 이용하려니까 여기다 물 웅덩이를 파고 물을 저장해서 여기 물이 고여있는 조그만 연못이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이 고여있는 땅을 지목해서 유지라고 그래요. 유지는 물이 고여있다. 연못이다. 이런 얘기야.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다. 지목이 있어. 유지란 지목이. 유지하니까 어깨에 힘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물이 고여있는 땅. 난 지역이 유진대 하면서 힘줘가지고 안 돼. 자, 이렇게 답이 있다. 그럼 이걸 여기서 요 토지가 주된 토지고 요게 종된 토지야. 주된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이용된 종된 토지는 별도로 따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건 면적이 얼마 안 돼. 만약 이게 300제곱미터의 논에 여기 20제곱미터의 조그만 연못이 하나 파져 있어. 그럼 이걸 도면에 그려보면 이쪽 지적도 떼보니까 저쪽 이렇게 전답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10번지 토지다. 여기 요거예요. 요 토지. 근데 가보니까 여기 연못이 했네. 연못 조그맣게 그려놨어. 여기 생겼어. 그럼 여기에 10의 1번지 해가지고 여기 유지 이렇게 공시해봤자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거기 경계? 앞에 한 분도 경계 안 보이지 여기 이 경계 점 찍어놓은 거. 그렇다고 현미가 다 확대해서 볼 수도 없고 이렇게 규모가 작고 주된 토지로 둘러싸여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따로 독립해서 공시하면 더 복잡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면 연못이 있어 없어요? 여기 가보면 있어요. 연못 나름대로 면적 있지. 그러니까 뭐야 나름대로 이 면적 있단 말이야. 이 양은 있어. 그런데 이걸 독립적으로 공시할 필요 없으니까 어디에 이 토지를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 버린다. 주된 토지에 집어넣어서 따로 하지 않는 토지 이걸 양입지. 다시 뭐라고? 양입지다.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로 만든 토지야. 그래서 이것을 예외를 뭐라고 한다? 이걸 양입지. 양입지는 무슨 얘기지?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드는 토지야. 1필지 요건 중 요게 결여됐어. 그래도 한 필지 만들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양입지.
주지목 추중의 원칙을 반영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목 원칙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다르지만 한 필지로 만든 토지를 양입지라고 했으면 이 양입지는 지목 설정 원칙은 예외였어. 예외. 그러면 자, 요 유지 입장에서 보세요. 도면에 가보면 뭐밖에 안 나와? 여기 답 한 필지밖에 안 나와. 현장 가면 뭐가 있어? 유지가 있어. 그죠? 근데 요것은 자, 실제로 보면 답으로 공시하려고 봤더니 요 안에 유지가 있더라. 그럼 유지, 즉 종된 토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여러분이 유지라고 생각하세요. 지역 유지가 아니라 요 연못이야. 연못 입장에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썩 좋진 않지? 국가가 등록 안 해주잖아요. 장부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럼 답은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당연히 나타났지. 그러니까 양입지가 뭐냐?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쉽게 이야기. 무시하는 땅이야.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무시하는 땅 배우는데 시험 문제 보니까 무시하는 땅이라고 안 나와서 틀렸어요? 이러면 안 돼. 양입지가 개념이 괜히 이상하니까 이게 뭔지 이해 안 가.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무시하는 땅이야. 왜? 등록 안 해줘. 주된 토지에 편입시켜서 한 필지 만들어버려. 이해가요? 근데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지?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무한정 무시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정한 제한 사유, 양입지 제한 사유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이건 쉽게 하면 이건 뭐야?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 무시할 수. 제한 사유 암기됩니다.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 첫째는 지목을 놓고 봐. 지목 28개의 지목이 있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수동지 쭉 해서 잡종지까지 28개 지목이 있어. 그 중에서 제일 이용 가치가 높은 지목이 뭘까요? 토지 이용 가치 높은 거 뭘 것 같아? 임야, 묘지, 국어 이런 걸까? 에? 임야, 묘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임야라든가 묘지나 국어 이런 것들은 뭐 중요성이 없어. 점점 이용 가치가 증가돼서 올라가다가 제일 높은 데로 갔어. 제일 이용 가치 높은 땅이 뭐다? 대야. 그러면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주먹만한 돌이 하나 발에 걸렸어요. 그럼 존중해 주고 갈 것 같아? 무시하고 갈 것 같아? 예? 존중해 돌 귀중한 걸 존중해 줄까 아니면 무시할까? 무시하고 걷어차고 가겠죠. 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지나가다 주먹만한 돌인가 봤더니 빛이 찬란하게 나. 보니까 금덩어리야. 주먹만한 금덩어리 무시해버릴까? 이 주먹만한 금덩어리면 이거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도 임야 같은 거 뭐 중요하지 않아. 국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지목 28가지 중에 왕이야. 왕. 제일 가치가 있어. 무시할 수 없지? 종된 토지다 보니까 이게 지목이 뭐냐 봤더니 대라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목이 대일 땐 양입지가 안 되는 거야. 대. 예를 들어서 가끔 자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자 4,000제곱미터 임야가 있어. 여기에 임야라고 하지 말고 과수원이 있다고 봅시다. 과수원이 한 필지 있는데 이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인이 여기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고 있네. 얼마냐? 3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러면 4,000제곱미터 둘러싸인 조그마한 땅인데 이게 무시하려고 봤더니 뭐라는 거야? 금덩어리라는 거야. 금덩어리. 이게 뭐야? 대라는 거야. 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어. 즉 양입시킬 수가 없다.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제한한다는 것은 양입지가 안 된다는 것은 여기는 양입지까지가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한 필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한 필지로 못 만들고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대라면 과수원 한 필지로 등록 못하고 뭘 해야 된다? 대를 따로 독립해서 과수원 하나, 대 하나 따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비율을 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비율. 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존중받을까? 무시받을까? 너무 갑자기 어려운 얘기했어요? 한국인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우리는 흑인보다도 못해요. 왜 못할까? 이유는 쪽수가 적어서 그래. 흑인 정도 되면 대통령도 만들고 그러니까 춤 좀 쓰죠?
물론 백인들이 무시하는 건 흑백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선거권 면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한국인들이 무시받지 않으려면 인구가 많아져야 돼. 한국인. 그 기준이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으냐. 여기서 토지로 얘기하면 10% 1할 넘어야 돼. 비율이 구성이 자 주된 토지와 종된 토지 구성 비율 얼마? 10%를 넘는다. 초과하면 무시할 수 없어. 자 여기 유지가 있어. 유지. 자 보면 이게 면적이 300제곱미터 주된 토지야. 요 유지 면적이 자 30제곱미터라면 지목은 대가 아니가 무시했어? 양입지가 안 됐지. 제한사에 걸렸지. 근데 면적이 30제곱미터면 10% 초과했어 안 했어? 초과요 안 해요? 초과는 얼마야? 10%까지는 초과한 게 아니지. 이상할 땐 이상이라면 그거 같은 거 10%까지 들어가지만 10%가 300에 10%가 얼마야? 30이지. 초과한다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30까지 초과 안 했으니까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 31 그럼 초과했어 안 했어? 초과했으니까 양입지가 안 돼. 그럼 뭐가 돼? 제한사에 걸렸어? 따로 등록해야 돼. 답 안 필지, 유지 안 필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예. 세 번째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종된 토지 객관적 면적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수원에 과수리에 물을 주려고 물을 저장해 놨어. 유지가 있어. 유지가 얼마냐? 유지 면적이 만약 300제곱미터라면 이런 경우라면 보세요. 자 4000제곱미터 안에 유지 대가 아니니까 무시했지. 비율을 봤을 때 10% 초과 안 했지. 얼마야? 400을 안 넘지 않잖아. 그럼 이건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 면적이 350제곱미터였어. 그러면 10%를 넘진 않았죠.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봤는데 요 면적 조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면적 조건이.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즉 단위 면적당 사람 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처럼 캐나다 같이 인구 수에 비해 땅이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땅이 있다고 자랑하려면 최소한 얼만큼 있어야 땅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을까? 누구한테 자랑은 안 해도 저 땅이 있어 얘기하려면 최소한 어떤 정도 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집 짓고 살 정도 땅이 있어야 땅이 있다고 해줘야지. 그러려면 어느 정도 면적일 것 같아? 우리 통상 개념으로. 300평 굉장히 규모가 큰 거야. 여러분 300평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 시내 가서 단독주택 가서 대장 조사해 보세요. 토지대장 대부분 60, 70평밖에 안 돼요. 300평이면요 거기 막 대고를 짓고 사. 대고를 100평만 돼도 집 짓고 주차장 정원까지 다 만들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땅은 있어야 집 짓고 살 정도의 땅은 있어야 한국에서 땅 있다고 하면 돼. 미국 사람한테 그 정도 얘기했다는 땅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토지가 처음에 어떻게 줬어? 땅을 말 타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깃발 들고 하루 종일 달려 깃발 꽂아 거기까지 네 땅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 타고 가도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걸어서 내 땅 보일 때 가보자 하면 따라가면 안 돼.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걸어서 가도 몇 초면 끝나. 100평 200평 그냥 한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으면 땅 있다고 하면 돼. 그게 몇 평이라고? 100평 정도. 자, 평이란 말 안 쓰니까 이걸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제곱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3.3을 곱하면 돼. 330제곱미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소 면적 기준 얼마다? 330제곱미터라는 게 나와. 이것을 초과하면은 제한사에 걸려. 즉 양입지가 안 된다는 거야. 무시할 수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유지. 첫째 지목이 대가니까 무시했지? 양입시켰어. 두 번째 비율을 봐서 10% 초과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시했어. 세 번째 딱 이걸 보니까 면적이 100평 넘었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독립된 필지로 따로 나와야 돼. 이런 경우 세 번째 걸려서 양입지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등록한다? 과수한 필지, 유지한 필지 따로 등록해야 돼.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은 동시 충족이 아니라 셋 중에 아무거나 해당되면 양입이 제한사에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6가지 얘기해 줬고 양입지 설명했고 제한사유 3가지 기억해 줍니다. 이게 시험에 전에 이런 것도 많이 출제됐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몇 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고 제한사유 어떤 거에 대한 용도 동일 요건에 대한 예외. 이게 뭐라고? 양입지. 양입지 쉽게 하면 뭐라고? 무시하는 땅. 무시받지 못하려면 3가지 요건이 있어. 첫째, 지목이 제일 금덩어리처럼 가치가 높거나 비율이 1할을 넘거나 그 다음에 면적이 100평을 넘거나
이게 뭐야? 대 10% 330제곱미터.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돼. 이해되죠? 어려워? 어렵지 않죠?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토지 시간이 이제 요까지 오늘 또 손 대면 이제 토지 표시상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서 네 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요거는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좋겠어요. 시작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토지 표시상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하겠다? 필지. 필지란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지지지, 축소 등 6가지. 이건 합병 요건과 똑같아요. 자, 일필성 요건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나머지는 예외가 없지만 지목이 같을 때, 즉 용도가 같을 때 한 필지 되는 거지만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되는 토지가 있다. 이걸 뭐라 했다? 양입지. 양입지는 예외를 말하고 예외는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예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무시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 종된 토지 지목이 대 금덩어리면 무시 못한다 그랬지. 비율이 1할 10% 넘어서면 무시 못해. 주종 비율이. 그 다음에 종된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어서면 무시할 수 없어. 초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필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다음번에 오면은 1필지 등록사항인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격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다음에 오면 제가 누군지도 몰라야 정상이 됩니다. 알면은 비정상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1년에 합격합니다. 알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예습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예습할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정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여러분 복습을 해주면 됩니다. 복습. 그래서 복습을 하려면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게 복습이다? 집에 가서 10시간 동안 책 읽는 게 복습이 아니고 그날 배운 걸 가서 무슨 내용을 공부했나만 눈으로 확인만 해도 잠깐 체크만 해줘도 됩니다. 그 정도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면 합격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다? 그것도 안 해. 가방 집어던지고 다음날 또 와요. 오는데 어제 가방 또 들고 와. 보니까 어제 책 가지고 왔네. 책 빌려주세요. 사무실 갑니다. 이런 경우가 다반사고 또 수시로 빠져. 뭐 공부하다가 며칠 또 빠져버리고 특히 격주로는 이거 빠지면 한 번에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려서 나중에 안 돼. 근데 이미 100년 전에 벌써 여러분들 실험을 다 해봐서 독일에서 여러분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들어봤지? 자 지금 여기 딱 수업을 들었어. 100이란 양. 그럼 시간이 흘러가면 어떠냐?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컴퓨터 같이 딱 세이브 저장 누르면 딱 가야 돼. 그대로. 컴퓨터 저장했기 때문에 딱 저장 장치. 그대로 가지. 이건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사람이. 온갖 싸운 거, 괴로운 거, 안 좋은 거 다 떠올려 봐. 이거 막 머리 뒤집혀져 죽어요. 안 좋은 건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야 돼. 근데 공부할 때만큼 또 거꾸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공부하는 마음이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잊혀져. 시간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게 상식. 서서히 잊혀지면 좋죠. 시간과 비례해서 서서히 빠지면 좋은데 이렇게 잊혀지면 좋은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또 어떻게 없어지느냐 봤더니 야 이게 뭐 24시간 1일이야 1일. 여기 이제 7일 정도 흘러가면 이게 남아있는 게 없이 푹 꺼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60% 이상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비해서 보니까 뭐다. 그때 딱 들으면 알았는데 이게 계속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다 머릿속에 들은 걸 다 버리고 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으려면 학습 방법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곡선이 급격히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요게 그래도 조금 곡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 일요일 날 몰아서 한 번에 봤다. 일요일 가봐야 아무 기억이 안 나. 뭘 써놨는데 갑자기 공시법칙을 열어봐서 쓰긴 썼어. 근데 그 다음부터 뭐냐?
이게 무슨 글자를 쓴 거지 자기가 써놓고도 글자를 판독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7일 지난 다음에 복습하면 안 되고 그날 가서 간단하게 자기가 쓴 것 좀 봐요. 그냥 이렇게 쭉 뭘 공부했나 정도. 그 정도만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해요. 그렇게만 되면. 알았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은 복습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아까 촬영한다고 했는데 동영상은 동영상 빨리 돌려보세요. 한 2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1.4배속이나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시간이 되면 저녁에 한 번 더 나오거나. 근데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이건 마라톤 경기야. 마라톤. 10월 달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냥 벼락치기로 며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100m 달리기 속도로 뛰어봤어요. 42.19km를 달릴 것 같아요? 10km도 못 가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의욕을 앞세우면 10월 달까지 가기가 어렵고 중간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장거 10월 달 대비해 천천히 공부해 간다. 그런데 꾸준함을 가지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하루 이틀 빠질 수 있지만 그때는 뭐 동영상도 복습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꾸준히 나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막판에 시험 막판에 딱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돼 있으면 막판에 공부할 수 있어. 근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아무리 선생 할아버지가 와도 갖다 놓고 한 달 만에 합격시켜라. 아무리 얘기도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런 공부한 내용이 쭉 쌓여 있으면 막판에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날 공부하는 내용이 많지도 않고 조금인 것 같지만 이게 쌓여야 나중에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걸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게 10달 동안 하는 것을 이 공부 내용은 법학 과목을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 10달에 속성으로 지금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라가려면 이것도 열심히 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빨리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빨리 뿌리 내려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물을 주고 막 이렇게 커야 돼.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금방 이게 딱딱 흡수가 안 돼. 어린애들 금방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세상 경험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뭐 꽉 차가지고 흡수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자리 잡는데 1년 걸려. 그래가지고 1년 지나면 아 이제 좀 개념을 알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시험 보고 나면. 그래서 그 단기간에 끝내려면 나름대로 이런 복습을 꼭 하면서 따라가시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면서 빨리 끝낼 수가 있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은 짧게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돈 버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알았죠?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봤으니까 또 2주에 봤을 때 저를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제 2주 봤어도 기억은 난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